이 시간에는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2022년 개정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0일 종합부동산세제를 대대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주택수를 기준으로 다르게 부과했던 종합부동산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고요. 기본공제액도 대폭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징벌조세 성격을 띤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첫 발을 내딛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개정안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조정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조정됐는데요. 현재는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그 주택 보유수에 따라 달라지죠. 2주택 이하냐 3주택 이상이냐에 따라서 차등과세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주택수로 하지 않고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도표를 보실까요? 과세표준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일 때 2주택 이하일 때는 0.6%를 적용하고요. 3주택 이상일 때는 1.2%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일 때는 0.5%로 세율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2단계입니다. 과표가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일 때 2주택 이하는 0.8%, 3주택 이상은 1.6%인데요. 내년부터는 0.7%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과표가 참고로 보시고요. 94억을 초과할 때 2주택 이하는 3.0%, 3주택 이상은 6.0%에서 내년부터는 94억을 초과하더라도 2.7%를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법인 보실까요? 법인은 2주택 이하에서는 3.0%, 3주택 이상에서는 6.0%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2.7%로 인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정 이유는요,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주택수 차등과세를 했는데요. 여러분, 응능이라고 하는 건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주택수로 계산하지 않고 그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로 전환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적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엄청나게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도 5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다음은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2주택 이하일 때는 세부담의 상한이 150%고요. 3주택 이상일 때는 세부담 상한이 300%가 됐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상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세부담 상한 조정이 2주택 이하이든 3주택 이상이든 150%로 적용이 되고요. 법인은 상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난 2022년도에 종합부동산세를 1,000만 원 냈다면 이제 2023년도 다음 연도는 150%니까 1,500만 원을 초과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연도에 대해서 150%를 초과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겠다. 역시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금액이 상향됩니다. 현재는요, 기본 공제일 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기본 공제 6억 원을 공제했잖아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공제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공제 금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일반인들은 6억이 아니라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요.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내년부터 기본 공제가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기본 공제가 여전히 없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본 공제 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시켰다.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12억 원 초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그 금액을 일원화시켰다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되겠습니다. 자, 개정안이죠. 신설됐는데 2022년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한시를 도입했습니다. 대상은 1세대 1주택자인데요.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기본 공제가 11억 원이죠. 내년부터는 12억이 되겠죠. 그러나 올해 기본 공제 11억 원에서 3억 원을 올해까지만 추가 공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마 이 법안은 의원 입법안으로서 아마 8월 달에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겠다는 것이고요. 적용 시기는 이거는 올해부터 적용합니다. 2022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니까 올해 기본공제 11억 원 공제하고요. 추가로 3억 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올해는 종부세가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요.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가 도입이 됩니다. 신설이 되는데요. 적용은 아마 올해부터 적용될 겁니다. 1세대 1주택자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대상은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인데 역시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이 되거나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에서 5년 이상을 보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천만 원이어야 하고요.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해당 연도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납부 특례로는 납세 담보를 제공하게 되면은요, 상속과 증여, 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합니다. 납부 기간 이후 납부 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 이자 상당액은 부과가 됩니다. 그러나 요건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납부 유예를 취소하고 세액 및 이자 상당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절차는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종료일 12월 15일이가 되겠죠. 납부기한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는데 3일 전까지 세무서에다가 납부유예 신청을 해야 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간 종료일까지 납부유예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법안도 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되면은 올해부터 추진이 됩니다. 개정 이유는 납세자 납부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가 되겠고요. 적용 시기는요.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신설됐는데요. 아마 올해부터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 2주택입니다. 그러니까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이사를 목적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방의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합부동산세 특례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속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이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가주택입니다.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 원 이하가 되겠고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가 되겠고요. 또 소액지분입니다. 여러분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주택 지분이 있는데 40% 이하인 경우는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6억 원, 비수도권에서는 3억 원, 이러한 저가주택과 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에는 기한 제한이 없이 1주택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의 저가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인데요. 지방 저가주택은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광역시와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이 지방 저가주택이 되겠습니다. 공시가격 3억 이하입니다. 자, 특례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 그러나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주택으로 해서 공제금액이 올해까지는 기본공제가 11억이고 내년에부터는 12억을 공제하겠다는 것이죠. 기본공제는 올해까지는 11억에다가 특별공제 3억을 플러스하니까 올해는 14억을 공제하고요. 내년부터는 기본공제가 12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고령자와 장기 보유 세액공제입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외 주택에 해당에 대해서는 세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절차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해야만이 혜택이 주어집니다. 사후관리입니다. 요건 미충족 시는 주택수에 합산하고 경감세액 및 이자 상당액은 가산액으로 추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에서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한 세금을 빼서 그리고 여기다가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해서 추징하겠다는 건데요. 역시 이것도 의원 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겠다는 거고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6번째입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인상이 되겠는데요. 현행은 주택 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인데요. 지금은 주택 임대소득에서 기준시가 9억 원 초과가 고가주택인데요. 내년부터는 고가주택 기준을 합리화해서요.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개정을 시켰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 합리화가 되겠고 적용 시기는 대통령령입니다.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일원화시킨 것이죠. 고가주택입니다. 주택 임대소득세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해서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개정이 됩니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이 연장됩니다. 현행은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이죠. 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가 되겠고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소득입니다. 단 임대료 연 증가율은 5% 이내로 증가시켜야 되겠. 단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내가 되겠고요. 감면율입니다. 1호 임대 시 임대기간에 따라서 4년 이상일 때는 30%, 10년 이상일 때는 75%를 감면해 주고요. 2호 임대 시 임대기간에 따라서 4년 이상은 20%, 10년 이상은 50%를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적용시한은 2022년 12월 30일까지인데요. 3년 연장해서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0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주택시장의 하방 압력이 높은 상황이라 보유세 부담이 낮아졌다 해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거나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기라는 것은 제한적으로 보이고요.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하거나 매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은 물론 수도권, 교통망, 확충지 등의 주택은 이번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으로 처분보다는 보유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